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관련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 안 좋다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옛날 언론 같았으면 너무 많은 노출도 하고 경각심도 많고 정부에 대한 비판 소리도 많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조용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뭐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국에는 수출로 돈을 벌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어야지만 집값도 오르고 뭐 임금도 경제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는데, 지금 이 뉴스 기사 보시면 이게 12월 12일자 뉴스인데요. 이게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3월에 시작을 한 다음에 4월부터 12월 10일까지 이제 12월 달도 잠정적으로 이제 그 수치를 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무역 적자가 거의 지금 9개월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마이너스 20.8%까지 감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 연간 무역 누적 적자가 47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좀 내용을 좀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에요. IMF가 있기 직전 96년에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무역 적자가 1년 누적으로 206달러 적자였는데 지금의 206달러, 206억 달러의 이 적자 규모를 이미 2배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474억 6,400억 달러 수준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적자 기준 적자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얼마나 좀 심각한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통계청에 가보면요, 관세청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역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무역 수출입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월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무역 수지 관련된 이제 수치가 보이시죠? 근데 다 보시면 이 4월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기록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게 이제 보면 매월 이제 그 다음 월이죠. 매월 15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달 것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벌써 이렇게 마이너스가 또 찍었네요. 그래서 이제 합쳐진 걸 보면 여기 425억 달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아까 뉴스 기사 본 것처럼 475억 달러 정도로 1년간 누적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라별로 좀 보면요, 어디서 좀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나라별로 한번 제가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2022년 누적으로 보면 중동 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제일 크죠. 그거는 이제 저희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 가지고 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죠. 원유에 관련된 게 이슈가 제일 크고요. 호주는 이제 보니까 이제 무연탄이랑 어떤 천연가스랑 관련된 어떤 그 광물 자원이죠. 그 자원에 관련된 마이너스가 크고요.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 품목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많이 팔리지 않고, 일본에는 그 타격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동이 쭉 있죠. 중동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자동차 관련된 소재예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 대부분 이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연방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이런 데 관련된 이제 품목으로 연관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연도를 21년으로 좀 소팅을 하고 중국으로 해볼게요. 중국은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이게 좀 심각성이 뭐가 좀 있냐면, 한번 조회하는 걸 보시면 여기 맨 우측에 이제 무역 수지가 보이는데, 위에 게 2021년, 밑에 게 2022년이에요. 근데 보이는 게 딱 눈여겨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만 해도 이제 무역 수지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현재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완전히 지금 그 중국의 우리 무역 수지가 완전 쭈그러들었다는 거죠. 이것마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더 큰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역 적자가 이렇게 이제 어 지금 몇 월, 4, 5, 6, 7, 8, 9, 10, 11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IMF 이후에 지금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제 위기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무역 적자의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배를 넘어섰다. 1996년 206억 달러의 적자의 규모를 두 배나 올라섰다.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하지만 뭐 흔히 말하면 포털의 메인이라던가 어떤 좀 긴급성으로 좀 뉴스들이 퍼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구나, 그냥 경기 안 좋다 그 정도만 있지, 너무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우리나라의 무역 지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때 말씀드린 뭐 실러 지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실러 지수 그때 제 방송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30이 넘으면 과잉이에요. 과잉인데 지금 이제 20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28.19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고점은 당분간 탈환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앞으로 5년에서 길게 보면 10년까지 내다봐야지 그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30이 넘은 이후에는 한 10년간을 쭉 떨어졌어요. 한 60%, 70%까지. 그래서 아마 이 과잉 지수도, 이 실러 지수도 지금 이제 작년 코로나 그때 한 38%, 3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8이잖아요. 이게 한 20까지는, 20에서 15 사이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장기간으로 내려온 다음에 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역 지표를 항상 좀 참고를 하시고요. 12월 달에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럼 내년 1월에도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높고요. 내년 2월에도 높고요.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집값도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고 기업도 잘 되기 힘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근무자들이죠. 이제 일하는 샐러리맨들도 이제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급여가 많이 올라가지도 못할 거고,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좀 덜 지고 빨리 이제 현금을 모아서 뭐 대출이 있으면 갚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점에 들어온 자산들을 차곡차곡 이제 밑에서 이제 적립식으로 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바닥을 온 것 같지 않고요. 더 많은 이제 좀 그 어떤 고통이 좀 더 수반되어야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 힘들다, 더 힘들다, 힘들다라는 게 더 피부의 체감이 느껴진 후에야 이 경기 사이클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은 정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마 이게 내년 1월 15일이 되면 12월 지표가 나올 텐데요. 그때 이제 2022년 통틀어 무역 적자, 무역의 어떤 수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이거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게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 때쯤부터 집값이든 어떤 주식이든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우리나라 무역 관련된 어떤 심각성을 한번 더 좀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